이번 강의는 타일이 있는 욕실 장면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게 되면 욕조 하나가 있는데 욕조는 살짝만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살짝 보이는 형태로만 모델링 할 거고요. 뒤에 있는 창문, 아래 바닥부터 천장까지 뚫려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래 타일을 보게 되면 타일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타일을 보게 되면 가운데 딱 선이 가 있는 마른 목골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육각 형태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삼각 형태 같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모델링 할 때 어떤 모양을 찾을 건지 거기에 달린 거거든요. 마른 목골을 찾게 되면 마른 목골 방향이 세 군데로 회전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삼각을 찾게 되면 이 삼각이 뒤집어져서 또 하나가 있는데 정방향, 뒤집어진 방향 이렇게 된다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 아래쪽은 마른 목골이거나 육각 형태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입체감이 있는 것과 입체감이 없는 것이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깊이감을 느낄 수 있어야겠죠? 평면 바닥에서 오다가 평면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여기 한번 꺾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미세하게 보이죠? 여기까지는 평면이고 바로 입체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를 보면요. 패턴이 몇 개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패턴이 몇 개 필요한지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면인 육각, 저는 육각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평면인 육각, 그리고 평면인 육각이 꺾어진 거, 그 다음에 입체감이 있는 육각인데 한쪽 평면하고 만나는 부분은 다시 평면인 것, 그리고 입체감이 있는 육각, 그렇게 보입니다. 총 4개의 패턴이 있는데요. 4개의 패턴을 다 작업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하면 아무래도 좀 편해지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공간, 저희가 임의로 이 부분만 모델링을 할 거지만 공간은 막혀 있어야지 바깥쪽에서 라이팅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 공간은 어느 정도 크기로 작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입체가 있기 때문에 벽면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욕조의 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한 15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높이는 600이나 700 사이 대부분 욕조가 그렇고 폭은 70, 700 정도 되는 거죠. 이 폭은 1500, 600에서 700, 그리고 폭도 700 정도. 이건 욕조마다 달라요. 이 욕조는 써있는 것처럼 높이는 500도 안 되고 길이는 1650이나 되고 그 다음에 폭은 900 정도 되는 그런 욕조예요. 얘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 폭, 옆으로 폭은 2m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창이 있는 곳. 그리고 창은 전체가 다 뚫려 있다고 생각하고 모델링을 할 겁니다. 깊이, 이 창까지 가는 이 깊이는 3m로 작업을 할 거고 카메라로 일단 이 부분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타일링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왜 이걸 보는지 아셨죠? 네, 이 정도 크기다 이런 거고 그럼 저희는 박스를 일단 만들어야겠죠? 박스를 만드실 때는 탑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높이를 올리고 폭은 2000, 길이는 3000, 높이는 2400이나 2700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2400으로 하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 저희가 이 욕실을 넣을 거예요. 에디테이블 풀리를 컨버팅 한 다음에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할게요. 안쪽에 욕조가 하나 있죠. 그래서 욕조 크기를 조금 전에 봤던 이 넓은 크기로 넣을게요. 1650짜리 그리고 폭은 900짜리 900에 500 정도 900에 500 이쪽은
900으로 1650, 높이는 46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욕조 크기가 되겠죠? 그리드를 모두 없애고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안에 욕조를 저희가 만들어 넣으면 되겠네요. 욕조가 이렇게 평행하게 있을까요? 아니면 기울어져 있을까요? 그건 이제 카메라를 잡으시면서 연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창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 전체가 다 창문일 수도 있고 일부만 창문일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고 모델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희도 일부만 창문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스위프트 루프를 가지고 저는 정확하게 하진 않을게요. 이 정도를 창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면이 바깥쪽 면이 있고 안쪽 면이 있는데, 저희는 모든 면을 안쪽을 보게 할게요. 인테리어 작업이기 때문에 컨트롤 A로 폴리곤 선택하고 플립합니다. 안쪽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물체의 속성을 뒷면은 투명하게 보이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작업이 편하겠죠. 이렇게. 이건 저희가 바깥쪽에서 보고 있는 거고, 저희는 여기다 창 만들고 여기다 타일을 붙일 겁니다. 창을 먼저 뜯어내야겠네요. 이 부분이죠. 키보드에서는 오스그래픽 뷰로 만들기 위해서 U키 누르시고, 이 부분은 창을 만들 겁니다. 창은 이 면에 딱 맞춰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디태치를 하나 하고요. 클론 디태치, 이거 윈도우라고 할게요. 그 면을 다시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합니다. 이거는 벽면이 되겠네요. 벽면. 이 면은 삭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이 만들어질 벽면까지 만들어졌어요. 이 창은 이 옆에 보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 정도 크기로 작업을 할게요. 인셋 명령으로 이 정도의 폭을 만듭니다. 저는 임의로 하지만 여러분은 모델링을 할 때 어느 정도 디테일을 가지고 할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디테일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나무가 가는데 이 뒤에 보면, 저 뒤에도 나무가 있고 이 사이에 보면 유리가 끼워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모델링을 하고 싶으시면 모델링을 처음에 할 때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유리 같은 경우도 나무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링을 하시면 좀 더 현실감 있고 사실성이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해 드린 거고, 그렇게 하려면 모델링 방식이 달라지죠. 에디테이블 폴리이기 때문에 에디 폴리를 추가한 다음에 인셋을 해서 프레임을 만듭니다. 컨트롤 I 해서 프레임을 뜯어내면 프레임이 뜯어지고, 현재 위에 있는 에디 폴리를 버리면 원본이 남게 되죠. 이 원본은 유리로 사용하면 됩니다. 물체의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뒤로 잠깐 빼놓을게요.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죠. 쉘 명령으로 뒤로 밀게 되면 뒤로 이렇게 밀리면서 이 나무 두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그냥 저희는 간단하게 작업을 할 건데,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뒤쪽으로 그냥 살짝 뺄게요. 여기에 틈을 만들 겁니다. 복사하고 여기 틈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유리를 끼울 건데, 유리를 끼울 때 정확하게 하면 Y축 방향으로 편제를 0을 만든 다음에 15 정도를 보낸다. 그럼 이 폭은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유리를 다시 여기에 맞추는 거죠. 유리의 두께는 10 정도 될 건데, 유리를 잡고 있는 이 검정 부분은 15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역시 뷰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셋을 해서 거의 비슷한 상태 이렇게 만듭니다. 디태치하고 얘는 유리가 될 거고, 얘는 유리를 잡아주는 물체가 이제 될 거예요. 유리면 없애고요. 디태치할 때 클론을 해제하시고 하면 되겠죠. 15 정도 두께를 줍니다. 얘는 검정색 유리를 잡고 있는 물체가 될 건데,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유리가 남았죠. 유리 물체. 이 유리 물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었던 검정 물체의 중앙에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중앙에 놓으시면 됩니다. 탑에서 볼게요. 이렇게 중앙에 놓고 두께를 양쪽으로 5씩 주면 10 정도가 되죠. 그래서 유리까지 만들고 유리를 잡고 있는 검정 물체 이렇게 만들고 나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렌더링을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걸 위해서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하시라는 거였고요. 이쪽으로 나간 거는 이 깊이를 한 30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어태치해서 나무는 나무끼리 붙여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물체. 나무에는 재질 아이디를 지금부터 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이디 2번. 유리 물체에는 재질 아이디 1번을 주고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 하신 다음에 가능하면 뭐 제대로 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폴리곤은 모두 선택하고 클리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굴절이 잘못되는 걸 없애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 1, 2번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물체가 하나 또 있죠. 예. 검정 물체. 이 물체 같은 경우는 더 디테일하게 할 거면 뭐 둥글게도 할 수 있고 유리를 잡고 있는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재질 아이디만 3번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리에 해당하는 윈도우 부분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그룹을 잡아서 윈도우라고 할게요.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유리 정도만 유리 재질을 주고 가는 게 좋으니까 모델링이 되면서 바로바로 재질을 적용하고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V-ray 재질 저희는 3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유리다. 이런 룰을 정하시면 더 좋겠고요. 유리의 적용,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프레임, 그 다음에 검정, 고무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스피드하게 비슷하게만 만들어 놓을게요. 이건 나무는 나무하고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유리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해두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반사는 있을 거고요. 리플렉션, 프리넬 리플렉션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반사를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완전 투명하게 만듭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놓는 게 모델링에선 할 수 있는 최소한인 것 같고요. 적용 멀티 서브 오브젝트의 이름은 윈도우하고 똑같은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네, 됐네요. 저희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타일을 이제 작업해 볼 건데 타일 같은 경우는 이 벽면, 타일이 이쪽 벽면에 붙어야 되는데 이 벽면은 익스트루드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타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놓고 이 선에 맞춰서 타일을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저희는 매직까지 만들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이 정도 밀어넣는 거죠.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 다 막혀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태양이 설치돼도 빛이 새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얘는 나중에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측면에서 볼까요? 오른쪽에서 보면 저희가 타일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타일 육각형을 만드는 명령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희는 엔곤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엔곤을 만들고 반지름을 얼마로 할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타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지름을 일단 크게 해서 축소한 다음에 배치하도록 할게요. 반지름은 150 정도로 해놓고 로테이트해서 크게 패턴을 작업한 다음에 축소해서 작업을 할게요. 버텍스가 있는 이 모서리가 위아래로 갈 수 있게끔 해놓은 다음에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퍼에 보면 테이프가 있는데요. 스냅을 걸고 이렇게 측정하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위아래로 측정하면 또 300이라는 사이즈가 나오죠. 너무 크죠? 좀 사이즈를 잘 맞추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이 반지름만 줄일게요. 반지름은 75로 할게요.
다시 한번 사이즈를 재보면 옆으로 하고 위로 하고 여긴 150이 됐고 이렇게 평면인 부분의 사이즈는 13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30에 150짜리 육각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플랜을 하나 만듭니다. 150에 130짜리. 플랜은 이 육각에 얼라인 할 건데요. Alt A로 육각에 맞추고 X, Y축에 미니멈을 맞추면 왼쪽 면, 아래쪽 면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OK 하시고 보면 오른쪽에 살짝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 육각에 FFD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합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 명령을 보이게 한 다음에 F를 누르시면 FFD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모서리를 사용하려고 회전을 시켰는데 회전시킬 때 모서리가 위로 가게끔 다시 회전시키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그대로 있죠. FFD를 클릭하면 서브 오브젝트 레벨 컨트롤 포인트를 이렇게 바로 선택할 수 있는데 무브를 해서 스냅을 걸어서 플랜의 오른쪽 면에 맞춥니다. 에디터블 플리로 컨버팅 해 놓을게요. 지금 헬퍼는 일단 지운 다음에 플랜도 지울게요. 이 육각 형태의 가로폭을 재보면 130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를 아는 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작업할 거는 사이즈하고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더 좋은 방식들이 있어요. 이 물체를 일정 거리로 복사한다던가 할 때 130이라는 값을 알고 있으면은 130을 입력하기만 하면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거리를 재보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사이즈를 맞춘 거예요. 현재 있는 패턴 그리고 저희는 패턴이 여러 개가 필요한데 패턴 이미지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부분의 패턴이 필요한지 패턴을 보게 되면 바닥 패턴 바닥에는 평평한 마름모 3개가 모여있는 육각이 하나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똑같은데 밑에 있는 마름모가 꺾여있는 바닥으로 꺾여있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왼편으로 위로는 입체로 되어 있지만 아래쪽은 평면하고 붙기 때문에 평면인 게 있고요. 위로는 전체적으로 뒤로 밀려있는 입체가 있죠. 그래서 총 4개의 패턴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럼 얘를 먼저 아래쪽에 마름모가 놓이게끔 가운데 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게끔 모델링을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모델링을 할게요. 하나를. 폴리곤을 선택하고 인셋합니다. 컬랩스하고 형태가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복사해 놓을까요? 이렇게 하나를 복사합니다. 저희 패턴 위치가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그렇게 할게요. 똑같이 작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리무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패턴, 위에 있는 패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패턴이죠. 두 번째 패턴을 보시면 얘도 역시 아래로 한번 꺾인 게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래로 한번 꺾인 건데 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다시 위쪽으로 올릴 거예요. 위에 놓고 얘를 복사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한번 아래가 꺾이기 때문에 여기를 커넥트 해 놓을 겁니다. 위에가 꺾이는 부분. 그 다음에 위에 복사된 것을 다시 갖고 와서 보니까 마름모의 대각선 길이 방향 쪽으로 좀 더 긴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여긴 짧은 쪽으로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얘를 지우고 점을 선택해서 각각 연결해주고 이런 작업을 해도 되는데 에디테이블 메쉬에 가면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딧 지오메트리에 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턴을 하게 되면 바로
연결된 방향을 회전시킬 수 있게 되죠. 턴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오른쪽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복사하면 저희가 필요한 패턴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 두 개, 위에 두 개는 에디 폴리를 추가한 다음에 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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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입체적인 패턴 모양이 됩니다. 그렇겠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면하고 딱 맞는 상태가 될 거고요. 뒤쪽으로 약 10 정도 이동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 아랫부분만 꺾어주면 될 것 같네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이 아래 거는 꺾어주기 위해서 에디 폴리를 추가합니다. 여기서는 폴리곤을 회전시키면 되는데 이 폴리곤들을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하이어라키에 가시면 워킹 피벗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킹 피벗을 저희가 작업을 해야죠. 위치를 스냅을 걸어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위치를 잘 보세요. 네, 지금 맞춰졌네요. 사용하기, 워킹 피벗 지금 맞춘 거를 사용하기를 하고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한 다음에 두 개의 물체를 회전시키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워킹 피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회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워킹 피벗으로 회전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딱 평면하게 맞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면 저희한테 필요한 패턴들이 다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타일 형태는 맞는 것 같고 위치만 조정하면 될 것 같네요. 스냅을 걸어서 여기에 맞추고 다시 맞추겠습니다. 이제는 워킹 피벗을 뷰로 바꾼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Z축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이 바닥면을 아래쪽에 맞춥니다. 이렇게요. 저희가 필요한 면에 딱 붙어 있네요. 이 아래쪽 저희가 만든 기본 면도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주는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엑스트루드 타일을 복사하기만 하면 되죠. 이것들은 위치를 이렇게 틀에 맞춘 다음에 복사하도록 할게요. 클론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희는 130만큼 그죠? 사이즈를 맞췄기 때문에 130만큼 복사를 하면 됩니다. 개수만 늘리면 이제 되는 거죠. 카메라에서 보이는 만큼만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것도 역시 스냅을 걸어서 탑에서 보시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두 개를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죠. 클론으로 두 개를 만들고 Z축이네요. 225를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닥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3D로 되어 있는 이 타일만 위로 쭉 가기 때문에 복사해서 두 개를 클론으로 보내줍니다. 역시 225를 보내줄 건데 X축 방향으로 225를 입력해주고 개수를 늘립니다. 이렇게 해서 타일이 다 완성됐네요.
카메라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렌더 사이즈를 봐야겠죠. 946에 564. 락을 걸어주고 뷰에서는 Shift F를 눌러줍니다. 이 뷰하고 비슷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서리 쪽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를 모스 그래픽에서 보이도록 하고 퍼스펙티브를 P를 눌러서 이렇게 퍼스펙티브로 만드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만들어야겠죠? 카메라를 퍼스펙티브에 맞게 만드는 스크립트를 조이CG에서 받으신 다음에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16부터는 카메라가 맥스에 있는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하시려면 조이CG에 있는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단축키를 지정했기 때문에 바로 퍼스펙티브를 만들 수 있고 캐스 버티컬 틸트를 선택해서 수직으로 세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좀 더 앞으로 가서 뷰도 약간 회전시키고 약간 왜곡이 많이 되는 그런 장면이네요. 확대도 좀 해서 아래쪽이 보이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요. 박스를 그대로 렌더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스를 가지고 박스 작업을 해야겠죠. Shift F를 눌러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냅을 오프하고 이렇게 둥글게 만들려면 이런 식이 필요하겠죠. 가운데도 둥글다고 하면 가운데가 수평이 유지된다고 하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만 있으면 되죠. 탑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형태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모서리에 있는 것들은 뷰로 바꿔놓고 축은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봤을 땐 둥근 형태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고요. 아래쪽에서 봤을 때도 아래쪽으로 둥글게 내려가는데 밑에 있는 거 얘를 인셋하면 크기가 작아지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고 확장시키고 Shift 엣지 그럼 테두리가 선택됩니다.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밑에 있는 거 좀 더 사이즈를 줄이고 싶으시면 인셋을 한 번 더 하고 확장해서 Shift 그 다음에 컨트롤 리무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아래쪽은 사람이 평평해야지 안 넘어지겠죠? 들어가도. 그래서 이 엣지에는 모서리를 한번 챔퍼해서 그런 형태가 유지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인셋을 아주 작게 하고 스위프트 루프를 이용해서 여기에 선을 하나 더 추가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위쪽 같은 경우는 폴리곤 선택하고 인셋 두께를 만들고 안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밀어 넣고 베벨을 이용해서 밀어 넣고 사이즈를 조정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포인트는 살짝 더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폴리곤 사이즈를 좀 더 줄일까요? 밑으로도 좀 더 내리고 네, 이렇게 만듭니다. 다 만들어지면 이 테두리 부분의 엣지에는 익스트루드를 적용해서 모서리가 튀어나오지 않게 높이는 없애고 좌우측으로만 두 개가 선이 추가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라운드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이제 만들어진 것 같죠? 터보 스무스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듭니다.
이렇게요. 카메라에서 보죠. Shift F. 이렇게 됩니다. 좀 비슷해지는 것 같죠? 된 것 같네요. 일단은 바깥쪽에 라이팅을 하나 설치할 건데 저희는 태양 대신에 HDRI만 일단 설치한 다음에 테스트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트에서 V-Ray 라이트, 타입을 돔 형태로 하고 클릭. 돔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돔 라이트에서는 텍스처에 V-Ray HDRI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프리로 받을 수 있는 HDRI들이 많기 때문에 그 HDRI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HDRI를 드래그해서 머티리얼 에디터로 가져오시고 인스턴스, 그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돔 라이트에서 HDRI를 추가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핑 타입은 스피어리컬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추가하신 다음에 렌더링을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네요. 밝기도 좀 조정하고 렌더 옵션,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위치에서는 오버라이드 되어 있고요. 밝은 회색, 여기서 이 유리 윈도우만 빼도록 할게요. 윈도우만 익스클루드 합니다. 걔는 회색으로 렌더링 하지 않고 원래 재질로 렌더링 하는 거죠. 렌더 옵션에서는 인바이론먼트, 이펙트에 V-Ray 툰 추가하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선들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툰 추가한 다음에 투명도는 0.5 정도 해서 렌더링 하도록 할게요. 얘는 끄고 이제 렌더 오프하고요. 캔슬한 다음에 렌더링 이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것들이 있죠. 여기 HDRI에서 밝기를 2 정도로 일단 올리면 너무 높겠죠? 1.4 정도로 올릴게요. 1.4로 올리고, 그리고 저희가 카메라를 손보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 옵션에서 실내 공간이고 비넷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으로 만들어 놓고요. 셔터 스피드는 실내 공간이니까 60 정도로 해놓고 일단 렌더링 걸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외부 형태처럼 200으로 높았기 때문에 어둡게 나왔겠죠? 좀 더 올릴게요. 여기서는 F 넘버만 5.6으로 하고 셔터 스피드는 50으로 하겠습니다. 렌더. 이제 재질이나 매지선 같은 것들을 같이 모델링 한 다음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원하는 그 느낌이 나오겠죠, 사진처럼. HDRI 같은 경우는 회전을 시키면서 원하는 뷰를 잡으셔야 되는데 테스트 하실 때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 유리 같은 경우, 유리가 지금 여기 엣지에 반짝거림이 보이실 텐데 그래서 유리를 할 때 모델링 할 때 모델링하고 매핑이 같이 되는데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물체하고 면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맞닿아 있는 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리를 만들 때 쉘을 저희가 해서 유리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 사이드, 유리의 사이드만, 이건 500 페이싱, 사이드만 모두 잡아서 ID를 달리 줍니다. 여기 지금 저희는 3개 줬잖아요. 유리, 나무, 그 다음에 고무. 3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얘는 4번으로 할게요, 일단. 처음에 계획을 했다면 1번, 2번이 유리가 되고 3번이 프레임, 4번이 고무,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그 사이드에는 이런 유리 재질이 아니라
탁한 유리 절반 정도로 투과하고 디퓨저는 어둡고 포그 컬러는 강하고 약간 어두운 청색 계열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하이라이트도 약간 글로시한 반사도 좀 많이 없고 이런 느낌으로 해놓으면 약간은 투명하지만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좀 더 사이드는 이제 뭔가 열처리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느낌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어딜 렌더링 하는 겁니까? 네,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이제 저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노력하는 만큼 표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오늘 모델링 하는 부분은 바깥쪽에 HDRI 해서 이 물체를 만드는 것까지 했는데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복사를 다 한 거기 때문에 엣지를 그냥 물체만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뭐 상관은 없는데 다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컬랩스를 시키고 매지선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육각에 해당하는 거 거기에 매지선을 만들거나 그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막 매지선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어떤 부분을 만들 건지 고민하신 다음에 엣지를 잡고 익스트루드를 하거나 이렇게 벌리는 거죠. 그럼 전체가 다 균일하게 벌어지면서 매지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거나 다 나왔죠? 혹은 육각을 잡고 싶다. 그럼 폴리곤으로 잡아야죠. 인셋을 하게 되면 육각에 해당하는 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잡는 겁니다. 인셋을 하거나 아니면 보도를 잡으면 역시 육각에 해당하는 게 나오겠죠. 보도를 익스트루드 하면 되는데 보도를 익스트루드 하면 여기 모서리가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폴리곤으로 인셋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인셋을 하는 거죠. 인셋을 하면 깨끗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만 조심해서 매지선을 만드신 다음에 매지 부분만 디태치하고 재질을 달리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타일을 마무리하시면 이 장면도 한번 렌더링 해볼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